오늘은 청년들의 꿈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이 중에서 내가 살 만큼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와서 무슨 또 꿈 얘기야 이러실 수도 있을 테고, 또한 젊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또 꿈 얘기야? 네,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꿈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요, 청년들을 만나서 절대로 하지 않는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당신은 꿈이 뭐예요? 너는 뭐가 되고 싶니? 저는 묻지 않습니다. 절대로 묻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여러분, 만약에 램프의 지니가 나타나서 자, 지금부터 1분 안에 너의 소원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해봐. 절대로 평생 후회하지 않을 소원 한 가지를만 얘기를 해봐. 자, 이럴 때 여러분은 나중에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소원을 한 가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현명하십니다. 없을 것 같다고 대답하신 분들.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빨리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 이렇게 하면 다 끝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지켜봤지만 돈이 해결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 삶이 만족스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물질적인 거는 분명히 기본 바탕이 돼야 되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게 맞긴 맞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니한테 평생 단 한 번 빌 수 있는 소원으로 빌기에는 돈은 부족해요. 예. 자, 우리 지금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도 지니한테 말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그런데 고작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어린 친구들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 친구들이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꿈을 찾아 나갈 수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꿈을 찾으려고 하는 젊은이들에게 가장 먼저 확실하게 해주는 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너의 인생에서 콘셉트를 찾아라. 예. 자, 이 콘셉트라는 게요,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 잘 안 써요. 저는 말로는 그냥 컨셉이라고 얘기할게요. 예. 자, 이제 뭔지 아시겠죠? 자, 네 인생에서 컨셉을 찾아. 예. 얘기를 하면은 좀 더 잘 와닿죠. 무슨 뜻인지. 예. 자, 그렇다면 인생에서 컨셉을 찾는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예. 과연 우리 인생에서 꿈과 콘셉트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청년들이 보통 고통스러워하는 게 뭐냐면요, 저는 꿈이 없어요.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제가 뭘 할지만 알게 되면은 그걸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요즘 젊은이들이 꿈이 없다, 뭔가 열심히 하지 않는다, 야망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젊은이들 많이 봤습니다. 자, 작가님, 혹시 그 밑에서 뭔가 제가 작가로 일하면서 글을 배울 수 없을까요? 저는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다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을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예. 그런데 물론 저는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예, 그들과 무엇을 도모할 수는 없었어요, 이제까지. 하지만 그들도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 알기만 한다면 달려갈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가장 문제는 과연 내 꿈이 뭐고 나한테 맞는 그것이 무엇일까 모른다는 게 가장 문제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안 되는데 벌써부터 꿈을 찾으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 예. 콘셉트라는 거는요, 보다 넓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회사의 대표님은 대학교 때 자기 자신이 사람들과 일을 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나는 대학교를 졸업하면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는 일을 할 거야.
라고 목표를 잡았다고 해요. 넓죠? 그죠? 직업도 뭔가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은 본인이 찾은 그 콘셉트 하나로 이후에 정말 잘 살았어요. 성공도 했고. 우리가 목표를 하나 잡고서 걸어갈 때 사실은 가까이 가보니까 이게 아니었네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꿈과 목표를 굉장히 신중하게 잡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그 다트 던지기를 하는 거예요. 다트 던지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가운데다가 꽂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어디 쉽습니까? 예. 다트만 맞춰도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콘셉트를 찾는 거, 컨셉을 찾는 거는 그 다트에 일단 근처에라도 간다. 그 개념인 거죠. 그래서 막상 가서 아니었을 때 방향을 틀 수 있는 거죠. 그 범위 안에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장님은 처음에 너무 커피가 좋았대요. 그래서 커피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 그걸 나누고 싶었대요. 그래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막 이태리까지 가서 따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커피숍을 열었어요. 장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꼈어요. 아, 내가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이 커피숍을 열었는데 손님을 대하느라고 막상 손님 말고 다른 사람과 아무도 어울리지를 못하네?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접었어요. 바로. 그 잘 되는 곳을. 예. 그리고 다른 직업을 찾아서 계속 또 옮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본인 직업이 바뀔 때마다 하나도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건 나는 내 컨셉을 아니까 다음으로 옮겨갈 때도 그 컨셉 안에서만 움직이면 돼. 그러면 돼. 예. 이런 식으로 본인이 갈 길을 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나 뭔가 꿈을 이룬 것 같아. 이런 상태에 다다라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꿈 찾지 마. 너의 컨셉을 찾아. 너는 어떤 사람이니? 이렇게 숙제를 던져줍니다. 예. 본인에 대해서 알아야만 꿈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 좋다는 돈. 그 돈이 많으면 그런 대로 만족할 수 있는 성격의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다른 거 다 참아가면서. 예.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만족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걸 포기하고 예술가의 길을 가기도 하고 그냥 가난하게 사는 삶을 나름대로 만족스럽게 사는 사람도 존재를 하는 것이죠. 컨셉을 찾아야죠. 내 컨셉은 부자야. 이러면은 열심히 그쪽으로 가는 거고요. 저의 컨셉은 글쓰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뚜렷하게 소설가가 될 거야. 나는 뭐 에세이스트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정해놓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예. 어떻게든지 글로 먹고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하나의 컨셉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컨셉에서 이리로 갔다가 이 길이 아니었네. 시나리오 작가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 나 혼자 글을 열심히 쓰면 되는 직업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감독님과 프로듀서와 이런 분들과 맨날 회의를 하면서 이걸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었네. 글 쓰는 것보다는 감독의 그런 영상 연출이 훨씬 더 중요한 장르네. 아, 잘못 왔어 하고 옆으로 돌아가고 그러다가 저는 나중에 돌고 돌아서 책 쓰기로 오게 된 것이었어요. 자, 처음부터 저는 책 쓰기 작가가 되는 게 꿈이 결코 아니었는데 책을 쓰는 작가가 되는 게 꿈이 아니었는데 컨셉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저는 몰랐던 꿈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꿈을 컨셉을 찾아서 가다 보니까 중간에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처음부터 꿈을 꾼다는 것은 어쩌면 조금은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요, 책을 쓰기 위해서 성공한 사람 50명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예. 질문지를 만들었어요. 뭐 당신이 꾸던 꿈은 무엇입니까? 이게 1번이었어요. 그 질문지에서. 그런데 제가 야심차게 만든 질문지였는데 어렸을 때 꾸던 꿈이 뭐였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제대로 대답을 하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 하나하나가 모두 20대인 청년들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을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꿈이 없었는데요? 하면서 굉장히 곤란해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하지? 책을 써야겠는데 꿈이 없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인터뷰한 분 중에서 단 한 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되고 싶은 꿈이 있었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대통령이었다고. 그래서 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실천을 해야 할 그런 목록들을 다 적어서 하나하나씩 실천을 해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꿈이 있었던 그분 한 분마저 중간에 꿈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사업하고 계시고요. 예. 자, 꿈 정말 무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어떻게 그 성공한 50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 꿈도 없이. 예, 궁금하잖아요. 자, 꿈도 없이 어떻게 당신은 움직였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냥 눈앞에 내가 할 일이 있었고요. 그걸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저 여기 와 있던데요. 남들이 꿈을 이뤘다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 주던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 이후에 저는 청년들에게 꿈꾸고 다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물론 꿈은 있어야 되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요. 언젠가 10년 후에 뭔가 그 컨셉을 가지고 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있을 거야. 예, 이런 꿈 정도는 꿀 수 있잖아요. 네. 저는 그 꿈을 하나의 장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 그 쓰고 싶은 글, 그걸로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제가 살아온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거. 이게 과거에 제가 꿈꿨던 하나의 장면이었어요. 예. 근데 저는 꿈을 이루기는 했네요. 어쨌든 여러분과 이 자리에서 함께. 예. 그런데 이 자리에 있을 때의 그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꿈꾸진 않았거든요. 그런 하나의 꿈꾸는 모습 같은 거는 필요하지만 자, 우리가 장래 희망, 직업 이런 걸로 대치되는 그 꿈이 반드시 필요한 거는 아니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녀분들, 너는 왜 꿈이 없고 바라는 목표가 없고 그런 거니? 왜 야망도 없고 생각도 없니? 이렇게 다그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 저도 그걸 깨닫게 된 다음부터 제 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금기입니다. 자, 너는 뭐가 되고 싶니?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훌륭한 그런 부모가 느닷없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도 이런 것을 권합니다. 현실이 이러니까요. 성공한 사람들의 90%는 꿈이 없었어요. 예, 위대한 일을 한 사람 중에서 처음부터 그게 목표인 사람이 없었고요. 다들 우연히 발견했더라고요. 그 일을. 자, 그래서 이렇게 젊은 날에는요. 가장 1등으로 해야 될 일은 너의 컨셉을 정해라. 예, 이것이 지상 과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숙제를 내줍니다. 자, 너는 뭘 좋아해? 너는 뭘 좋아하니? 그걸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모르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어떤 색깔을 내가 좋아하고 그리고 여행지 어떤 나라 가고 싶니? 자, 젊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사소한 질문들을 하나하나 해도 대답을 한 번에 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예, 이렇게 간단한 질문인데 무슨 색 좋아해? 한참 생각합니다. 파란색인 것 같기도 하고 깜장색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노란색을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맨날 까만 옷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조차 모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고시 공부하듯이 너 자신을 공부해라.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영어 공부 중요하죠, 당연히. 예. 그런데 영어 잘한다고 자신의 꿈을 이루던가요? 예, 목표를 이루던가요? 현실은 취직조차 하기가 힘든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컨셉을 찾아놓으면은 그 취직 문제에도 훨씬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의외의 사실이죠.
꿈보다 컨셉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꿈을 찾는 것보다 컨셉을 찾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거예요. 예. 자, 꿈이라는 것은 둥둥 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무조건 소설가가 될 거야. 나는 작가가 될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꿈을 꾸는 것보다는 자, 글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직업을 내가 한번 알아보겠어. 자, 컨셉을 찾으니까 이렇게 선명해집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꿈을 찾는 것, 이것이 허무맹랑한 일이다라는 그런 인식 속에서 배제하지는 말고요. 그걸 바탕으로 컨셉을 찾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컨셉을 찾고 나면은 직업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 자녀나 아니면 동생들 이런 친구들이 막 취업이나 미래의 일을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럼 당장 그걸 못한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10년 후에는요. 지금 존재하고 있는 직업의 60%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예, 이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플루언서, 이게 직업이 된 시대입니다. 자, 예전에 굉장히 헐리우드 악동이라고 불리던 스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유명할 때만 해도 사람들이 정말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 직업이 뭐야? 뭔가 계속 나오는데 직업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유명한 게 직업인가 봐. 모두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정말 직업이 됐어요. 유명한 거 자체가 직업이 된, 예,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없던 직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직업이 앞으로 다시 생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든 직업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겠죠. 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 인공지능의 발전. 무섭죠? 네. 자,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면 가장 1차적으로 사라질 직업이 뭘 것 같으세요? 제가 세계적인 석학에게 어저께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직업이 가장 먼저 사라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막 로봇 팔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고 생산직의 일이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 들죠? 네. 왠지 그 일이 가장 먼저 사라질 거야. 단순 업무가 사라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가장 1순위가 사무직입니다. 자, 예, 가장 먼저 사라질 거예요. 예. 근데 사무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마어마하죠. 예, 지금 사회에서 대부분이 사무직이잖아요. 근데 사무 자동화는 의외로 인공지능이 해결하기에 그렇게 어려운 분야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 무조건 대기업에 취업하는 거, 이게 우리의 콘셉트가 꿈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대기업에 입사하는 그 직업을 꿈으로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컨셉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대기업에 입사했을 때 그 직업이 사라진 거예요. 사무직이 없어졌으니까. 예. 그럴 때 다른 걸 찾아갈 수가 있겠죠. 예. 오히려 생산직 같은 경우는 사람의 오감이 필요한 일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예. 그래서 사람의 감각으로 직접 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인공지능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갈 길이 멀다고 해요. 예. 자, 병아리 감별사. 기계가 할 수 있을까요? 예, 그거 사람 중에서도 한국 사람만 잘한다는데요. 예. 사람 중에서도 한국 사람은 감각이 예민해서 보고 금방금방 감별을 한대요. 암컷인지 수컷인지. 근데 그걸 AI가 어떻게 합니까? 예. 근데 무언가 이렇게 본인이 감각을 이용해서 그리고 창의력을 이용해서 그리고 본인의 그런 예측 능력을 이용해서 하는 직업들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자, 저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작가. 예. 사라지지는 않는 직업을 일단은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업이 과연 부양을 저를 해줄지는 모르는 직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먼 미래를 봤을 때 AI를 이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업군 중에 하나이기는 한 거죠. 컨셉을 잘 잡았습니다, 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떤 게 내 성격과 컨셉에 맞을까? 이거를 찾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AI한테 이거 좀 뺏겼어도 억울해하지만 않고 조금 옆으로 옮겨갈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꿈을 이뤘을 때 우리가 컨셉을 가지고 있으면 대안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 꿈으로 된 목표를 이뤘을 때 그 옆에 있는 거. 제가 아까 시나리오 작가 하다가 아 이거 아니네 했잖아요. 바로 그 옆에 있는 소설가를 하게 됐어요. 예.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에세이스트로 옮겨왔죠. 예. 이렇듯이 어떤 범위가 있으면은 우리한테는 반드시 대안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더 안정적인 거예요. 이런 분들은 불안해하질 않더라고요. 사표를 내고 왔는데도 웃고 있어요. 세계 여행 갔다 와야지. 예. 다음 직업을 내 컨셉 안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니까. 예. 자, 그리고요. 이 컨셉을 찾는 거, 이거의 장점은 또 있어요. 자, 직업뿐만이 아니라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삶의 모습을 이 컨셉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나는 뭔가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어. 잘 지내고 싶은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이걸 직업으로 삼고 싶어. 하면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도 감이 좀 잡힙니다. 예. 사람들에게 되도록이면 다 친절하게 대하고 적을 만들지 말고 웬만하면 넓게 잘 지내야지. 이런 거조차도 내 컨셉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앞에 어떤 행동이 있을 때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생긴다는 거죠. 자, 이쯤 되면은 컨셉을 정하지 않는 게 손해 아닙니까? 예,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컨셉은 뭘까? 나는 어떻게 살고 뭘 꿈꿔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은요, 전업적으로 지내셨다가 49세부터 직업을 찾고 계신 분이 계세요. 예. 그리고 굉장한 성과를 여기까지 이룬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전업적으로 지내실 때도 그 컨셉을 잃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분도 계신데 남편을 따라서 유학을 간 거예요. 아이를 낳고 남편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남편만 저렇게 공부를 하고 하겠다고 교수 되고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새벽에 한 3시간 정도만 공부를 할 수 있으면 내가 10년 후에는 박사를 딸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15년 동안 새벽에 2~3시간 공부를 하신 거예요. 유학 가 있는 동안. 그래서 15년 만에 박사 학위를 땄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자기 메시지 공부해서 많이 쌓아놓은 것들을 나눠주면서 강의하면서 그렇게 본인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계세요. 예. 자, 컨셉을 갖고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자, 그렇게 목 놓아 이야기한 컨셉 어떻게 찾아야 하나 궁금하시죠? 네. 예, 저도 질문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컨셉을 찾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 전에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자, 여러분은 본인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네, 대답을 안 하시고 계세요. 그런가 아닌가. 예. 예.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사실은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인터뷰했던 그런 대표님 중 한 분이 직원을 뽑을 때 인터뷰 질문 중에 이걸 넣는다고 해요. 반드시. 자,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 질문을 넣는데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간 거예요. 본인이 뭐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할 그런 사람이 있을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 착한 사람을 뽑는다는 얘기인가? 착한 사람이 일을 잘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설명을 하는 걸 들으니까 일단 대답을 했을 때 저는 좋은 사람입니다. 이러면 뽑는데요. 그리고 바로 저는 나쁜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을 해도 뽑는데요. 그런데 대답을 하지 못하고 한참 생각을 하거나 망설이는 사람은 제외를 했다고 해요. 네. 자,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그런 질문에 대답을 바로 했다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시길 본인에 대해서 그만큼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사람들은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 인터뷰를 했을 때 저는 나쁜 사람인데요 라고 대답을 한 여자 직원을 냉큼 뽑았대요. 네. 근데 일을 굉장히 잘해서 그분은 10년 동안 일을 근속을 해서 그 매장의 매니저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알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랬던 사람이 일도 잘하고 본인의 컨셉도 알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본인의 컨셉을 알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질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이 질문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저는 세상에도 한번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자,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골방에 앉아서 벽면 수련을 한다고 해서 내 자신의 내면이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예. 명상을 하고 그러는 거는요. 불가에서 온 거잖아요. 예. 목적이 그거예요. 생각을 비우는 거. 예. 모든 생각을 비우는 게 목적인데, 자, 컨셉을 생각하기 위해서 명상하고 벽을 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컨셉을 찾기 위해서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 자, 우리는 아무런 것도 비춰보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거울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세상은 거대한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과 부딪혀 보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 거기에 반응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 번 더 알게 되는 거죠. 경험을 경험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 그 반응을 통해서 나를 한번 비춰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네. 자, 대표적인 예로 저는 굉장히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저의 컨셉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아르바이트를 다 해봤습니다. 예. 저는 일단 아이들을 가르치면 안 되겠더라고요. 예. 아이들한테 별로 좋은 영향을 안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자, 그 거울을 통해서 저는 제 컨셉 중에서 하나를 제외했죠. 아이들을 가르친다. 뺐습니다. 그리고 회사에도 사무직 알바도 해봤어요. 자꾸 사고 치더라고요. 예. 그것도 제외했습니다. 예, 제 컨셉은 아니었어요. 꼼꼼? 이거는 제 컨셉에서 제외된 거. 저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걸 못하더라고요. 예, 저는 교사가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인 거죠. 예, 보통 그러니까 교수는 될 수 있어도 교사는 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보통 어른들을 상대할 때는 제가 알고 있는 걸 이렇게 전달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그들과 놀아줘야 돼요. 가르치는 것보다 놀아주는 게 더 중요한데 저는 놀아주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컨셉 역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경험을 통해서 컨셉을 찾으라고 제가 권하고 싶었던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컨셉을 찾아라. 예, 이 이야기를 제가 많은 그런데 기고를 했어요. 컨셉을 찾으라고. 그랬더니 거기 댓글이 달린 거예요. 댓글이 달렸는데 거기에 이런 댓글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뭐? 컨셉 뭐 이런 거 적성을 찾으라고? 컨셉, 적성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돈인의 적성이다. 네, 이런 댓글이 딱 달린 거예요. 자, 여러분의 적성도 돈인가요? 자,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무조건 돈을 번다고 해서 이 적성에 맞을 것인가? 그리고 내 컨셉 안에서의 직업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예, 이거는 답이 조금 다른 것이죠.
제가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어요. 돈과 행복의 관계. 그런데 당시 몇 년 전 연구 결과인데요. 하버드에서 나온 거예요. 한 7만 달러. 7만 달러 정도 연수입이 될 때까지는 돈과 행복이 어느 정도는 비례를 한다고 합니다. 예, 저도 느껴요.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가난했을 때보다는 어느 정도 벌 때가 점점 더 행복해지더라고요. 예,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분명합니다. 근데 7만 달러 정도면은 한 8천만 원 선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벌기도 물론 어려운 건 알아요. 예, 알긴 아는데 100억 있는 사람이나 예, 1년에 100억씩 버는 사람이나 뭐 8천만 원 버는 사람이나 행복도가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옆으로 이렇게 갑니다. 예, 그러니 돈이 적성이라는 것이 정답은 아니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요, 일에 있어서 적성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요, 자, 어떤 일이든지 오래 할 수 있어야 잘할 수 있거든요. 네. 네. 자, 노벨상 수상에서 이런 법칙이 있어요. 장수해야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잠깐의 천재가 쌓을 수 있는 업적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오래 살아야지 일단 제 아무리 천재라도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그만큼 오래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야지 웬만큼 것들이 쌓이거든요. 저는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하냐고. 근데 저는 확신을 했죠. 아니요, 저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20년 넘게 해보니까 이제 조금 제가 글 좀 잘 쓰는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쌓이는 시간, 오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만 분명히 잘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꾸준히 하지 않으면 절대 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적성에 맞는 일을 해야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네. 저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들 가르치는 일, 저보고 만약에 유치원생을 가르치는 일을 연봉을 한 5억 줄 테니까 해봐 하면 저는 못합니다. 제가 그 전에 무슨 병에 걸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오래 못 살 것 같습니다. 저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예, 적성이 가장 중요한 예, 그런 미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성을 찾기 위해서는 컨셉, 이걸 잡아야 되는 거죠. 자, 저는요, 이 꿈과 적성에 관해서는 이 이야기도 반드시 하고 싶어요. 자, 우리는 반드시 성공을 해야만 할까요? 우리가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반드시 찾아야만 할까요? 새삼스럽게 꿈과 적성 얘기를 하다가 이게 무슨 질문이냐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만난 성공한 50인, 그 중에는요, 굉장히 성공할 법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심지어, 자, 당신의 꿈이 뭐였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제가 사랑하는 부인과 그리고 자식과 함께 알콩달콩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전국 1위 판매왕, 막 이런 거예요. 네. 자, 이런 걸 따져보면은 반드시 본인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성향, 그런 야망, 이런 것과 이루는 것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알파맨과 베타맨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파메일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근데 그 용어가 뭐냐면은, 늑대 무리 있죠. 네. 늑대 무리에서 제일 앞에 대장으로서 무리를 이끄는 그런 늑대를 알파메일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성공지향적이고 리더십 있고 이런 사람을 거기서 본따서 알파맨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예. 근데 그렇게 본인이 능력 있고 뭐 그렇게 우리가 봐도 성공할 것 같은 성격의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만 성공을 할까? 그랬는데 아닌 거예요. 그냥 나는 그렇게 출세 필요 없어. 그냥 여기서 만족하면서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가진 베타맨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성공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꿈이라고 이루어졌던 그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본인의 성향 안에서 컨셉 안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선물처럼 그 성공에 따라오기도 하는 그런 상황을 너무나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반드시 이런 것을 참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다가 굉장히 의외의 것 하나를 더 발견을 했습니다. 저는 질문지를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질문을 했는데요. 거기에 넣지 않은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만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뭔가 기부나 봉사를 하나씩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질문지에 넣었습니다. 자, 당신은 기부나 봉사를 하시나요? 그런데 거의 100%에 가까운 분들이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인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요. 본인이 스스로 도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꿈을 이룰 수가 없더라고요. 목적에 다가갈 수가 없더라고요. 자, 어떤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오래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오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장애물이 생기면은 그걸 극복을 해야 돼요. 그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동력이 필요하죠. 에너지가. 반짝하게 밀어주는 그 힘이 필요한데 그때 필요한 게 나는 이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만한 사람이야. 자, 이런 도덕적인 자부심이 없으면 그걸 못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기부나 봉사나 어떤 한 가지 활동들을 꾸준히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 나는 선한 사람이고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기여를 하는 사람이야. 이런 자부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성공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이거는 바꿔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다 착해. 이건 아니지만 적어도 최소한 본인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철학이죠. 자, 제대로 된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정말 세상에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선함의 기준을 갖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고 그 성공의 기준도 여러 가지입니다. 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베타맨,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것을 위대한 일상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위대한 일상인으로 살아남는 것도 분명히 성공한 삶입니다. 자, 이런 개념까지 포함해서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본인의 철학을 가지고 내 자신을 잘 알고 그리고 컨셉을 찾아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저는 여러분께 이제 꿈을 찾기 위한 여정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자, 컨셉.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내 인생의 주제는 과연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작업은 지금 현재 여러분이 딛고 계시는 이 현실을 좀 더 가치롭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미래에 여러분이 바라는 어떤 삶의 모습들을 또한 현실로 끌어당겨주는 역할까지도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컨셉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